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전 7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시작했다가 좀 준비가 잘못돼서 두 번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범죄자들끼리 싸우는 옥회 목장의 결투입니다. 여러분, 옥회 목장 아시죠? 서부 영화에도 자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진짜 실화입니다. 보안관과 악당들이 싸우는 결투가 있었습니다. 범죄자들끼리 싸우는 옥회 목장의 결투.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진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 일본 열도의 서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50cm가량의 해일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가 더 있을 것 같다. 또 계속 추가적으로 지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기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렇게 재앙이 크게 닥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해외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재난이 나면 일본의 그 부서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일본 정부가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엔화를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엔화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진이 그렇게 커다란 지진은 아니지만 아마 커다란 지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일본에 커다란 재난이 있으면 엔화가 오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민생도 외쳤고, 그다음에 이념, 이권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 집권 3년차 신년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이권 패거리의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자, 여기서 이념, 이권 패거리는 이런 거, 이념이라는 것은 586 세대 운동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권 패거리라고 하면 역시 건설 카르텔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교육 카르텔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약한 카르텔은 이념과 이권 카르텔, 이념이라기보단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고약한 카르텔이 검찰 카르텔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이권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그리고 가슴에 와닿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권 패거리 카르텔이 검찰이고 가장 이권 패거리 카르텔의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김대중 씨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김대중 씨 칼럼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운동권이 정치 수명을 다했다 하는 제목입니다. 5.16 군부가 이승만 시대를 끝냈고 민주화가 군사 정권을 막았지만 이 운동권 세력의 좌파 정치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 40 총선의 의미는 한 시대의 청산에 있다. 한동훈 취임사엔 시대적 당위가 있다는 커다란 부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김대중 주필의 견해에 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5.16 군부가 이승만 시대를 끝냈고 민주화가 군사 정권을 막았지만 이 운동권 세력의 좌파 정치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파 세력, 운동권 좌파 세력이 극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검찰 카르텔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총선의 의미는 한 시대의 청산에 있다. 그 청산을 누가 해라? 한동훈이가 해라. 천만의 말씀. 한동훈이 이 청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극렬한 좌파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윤석열,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검찰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한동훈이가 혁파해라. 한동훈이 당위성이 있다. 김대중 칼럼의 주요 부분을 큰 활자로 옮겨 놓았습니다. 운동권 정치는 이제 그 수명과 기능을 다했다. 그들은 너무 오랜 특권에 심취했고 유아 독전에 중독됐다. 그들은 좌파의 본연인 진보 사회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에만 기승하려 했다. 그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 신주류로 등장하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검찰이다. 이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운동권 좌파 진보 사회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 좌파의 그 특권, 그 유아 독전, 그리고 진보 사회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에만 기승하려 한 사람들의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이 좌파의 본연인 진보 사회를 무시하고 권력에만 기승하려고 한 사람을 혁파하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거기에는 과거 운동권이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적 당위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특권을 교정할 수 있는 적임자는 사정 기능을 가진 검찰일 수밖에 없다. 잘못됐어요. 사정 기능을 가진 검찰의 총수가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지상대책위원장이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 좌파의 본연인 진보 사회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에만 기승하려고 한 그 운동권들을 척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야 합니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가짜의 태블릿 PC를 만들어서 현역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그 운동권들이 집권을 하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은 특검에서 딱 특검에 들어가니까 뭐냐? 이거 박근혜를 탄핵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JTBC가 갖다 준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박근혜를 탄핵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은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자는 겁니다. 자, 당시에 연합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뭐 좀 잘 안 되는 것 같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뭐 좀 오디오가 잘 안 나갔어요. 다시 갑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가 좀 송출이 안 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첫 행보는 미르 K재단 출연금의 대가.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오디오 송출됩니다,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검찰의 발표적인 기업 수사 전문가인 윤석열 검사에게 대기업 수사를 맡길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사무소의 인적 수사 처리에 나선 특검팀의 첫 행보는 미르 K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밝히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임명 초기 박특검의 출연금의 성격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박특검은 검찰의 대표적인 검사인 윤석 특별검사에게 대기업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윤 검사는 대검찰청 군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거치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홀값 모자 공격 사건 등 굵직한 기업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 검사는 이미 특수부 출신 탈정검사 대여섯 명과 함께 힘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롯데와 SK그룹의 추가 지원 등과 삼성그룹의 최순실에 의한 특혜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지만 대가성 여부를 명쾌히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특검팀이 검찰에 이어 대기업 총수들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를 포함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도 예상되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재동. 자, 여러분. 손석희의 태블릿 PC 가지고는 탄핵을 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뇌물죄로 엮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무현이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은 이거 그대로 가면 탄핵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는 탄핵으로 뇌물로 엮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워치 2024년 3월 3일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못한 특검이 생기기 전에 검찰이 못한 박근혜 뇌물죄를 내가 엮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열린공감TV와 썬데이저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윤석열 후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 매체는 언제 누가 녹취한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목소리의 주인공이 충분히 윤석열로 짐작이 가능하다. 녹취록에는 윤석열이 애초에 김순환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로 엮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나온다. 윤석열은 뇌물로 엮어야 되는데 뇌물로 엮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김순환 총장이 TK잖아. 박근혜는 어차피 버리는 카드인데 박근혜를 조짐으로써 국민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이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좀 고려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뇌물로 엮지 못하는 거 아니냐. 즉 TK 출신 김순환 검찰이 보수층 능치를 보느라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지 못했다는 점을 윤석열이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2016년 11월 20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 발표에서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헌재 판결 사례를 들면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는 반드시 뇌물죄로 엮어야 한다는 주장이 남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뇌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기분이 좋아서 한겨레 신문에 김의겸 기자를 불러서 한잔했습니다. 2021년 8월 8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김의겸이 윤석열을 두 번이나 만났대요. 뭐라 하냐면 박근혜 때 복수했다는 안주로 폭탄주를 했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8일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도를 보고 윤석열과의 두 차례 만남을 떠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이 꾸려지기 직전인 2010년 11월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던 2017년 2월 윤 총장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특히 2017년 술자리에 대해 자정이 넘도록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 혈견 무용담을 펼쳐 보였다며 짜릿한 복수국을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복찬주잔을 놀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고 합니다. 앞서 첫 술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신에게 저로서는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한결의 대가 제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검찰 카르텔이에요. 검찰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윤석열이가 왜 박근혜한테 기분이 나쁘느냐? 특수부를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검찰 특수부 사람들, 그 카르텔이 국가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뇌물죄로 엮은 겁니다.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촌석기가 갖다 준 태블릿 PC에는 도저히 뇌물죄로 엮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태블릿 PC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냈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가 만드는 겁니다. 기사 보여드릴게요. (2017년 1월 10일) 기사입니다. 시사인이란의 기사입니다. 특검 최순실 삼성 커넥션 밝혀질 스모킹 대포 발견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태블릿 PC가 나왔다. 이규철 특검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변호사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제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태블릿 PC 안에 삼성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냐? 이메일도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규철 특검부가 문건보다는 이메일이 많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지만 특검은 브리핑이 끝난 후 이메일은 삼성 지원금 수수 관련 내용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기자가 물었어요. 삼성의 뇌물 혐의를 적용하나? 그랬더니 이규철 특검부가 삼성 기업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공리 제공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검토 중이고 그 부분은 기소할 때 자세히 기술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손석기가 갖다 준 태블릿 PC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뭐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쳤다 이런 얘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주 뇌물이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태블릿 PC를 하나 들고 나왔어.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뇌물 혐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재용은 구속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 1월 18일 기사입니다. 제목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것과 함께 회사 돈으로 뇌물 86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서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이게 어디 있었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가 만들어 놓은 조작된 태블릿 PC, 장시호가 갖다 주는 태블릿 PC 안에 이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가 감옥에 갔고, 뇌물을 주었다고 감옥에 갔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고, 이재용도 2년 거의 다 끝까지 실형 살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운동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운동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누구냐? 이 검찰 특수부의 그 이권 카르텔, 자기들 카르텔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 이재용이가 국가에 뇌물을 줬다. 는 것 때문에 삼성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냐? 뇌물을 공유한 기업은 전 세계에 입찰 보는데 불이익이 있어요.
박용수, 윤석열, 한동훈은 국가의 운명 따위는 전혀 상관할 거 없습니다. 이재용은 감옥에서 맹장 터졌어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삼성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박용수, 윤석열, 한동훈은 삼성 그따위 망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 박근혜만 탄핵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 여기서 제목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한동훈 비대위의 공식 출범 이후 지난 30일에서 31일 사이에 공동으로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과 한동훈 다음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한 위원장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이 38%로 동률을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이재명이 범죄가 더 커요? 한동훈이 범죄가 더 커요?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로를 비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이재명의 편이냐? 천만의 말씀. 저는 이재명 편도 아니고 한동훈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구도를 만든 게 누구냐? 조선일보예요. 조중동입니다. 그때 박용수, 윤석열, 한동훈이가 태블릿 PC로 조작을 해서 가짜로 뇌물죄를 만들어서 이재용이를 구속시키고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조중동이 제대로 일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탄생한 겁니다. 이재명은 왜 탄생했느냐요? 언론이 제대로 이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탄생한 겁니다. 이 둘 다는 범죄자입니다. 누가 더 범죄가 크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들끼리 결투를 벌이게 만들어준 그들이 누구냐? 조중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실화입니다. 서부개척 시대에 악당들이 많았습니다. 카우보이들 중에는 악당이 많았어요. 그 악당을 쫓는 보안관도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보안관과 악당들 간에 결투가 있었어요. 옥회의 목장에서 결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보안관과 악당 간의 결투입니다. 그런데 이 결투는 악당들 사이의 결투라는 겁니다. 범죄자들 사이의 결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봤던 보안관과 악당들은 총을 쏴서 승부를 끝냈어요. 그런데 범죄자들끼리의 결투는 결탁을 할 수 있다. 범죄자들끼리는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모르지만 이 범죄자들끼리는 서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끔찍스러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을 옹호하고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패거리에 이념 이권 패거리 어쩌고 하지만 이념 이권 패거리의 가장 고약한 패거리가 검찰 패거리입니다. 특수부 검찰 패거리입니다. 이런 악당끼리 싸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준 게 조중동이다. 그리고 이 악당끼리는 타협할 수 있다. 범죄자들끼리는 서로의 약점이기 때문에 서로 커다란 범죄를 묻어주는 검은 거래를 할 수 있다. 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 또 감옥 가게 생겼어요. 삼성 물산하고 뭐 제일모직하고 합병 그건 때문에. 이 검찰 카르텔들은요, 재벌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아요. 야, 오라오면 와. 부산까지 내려가서 야, 오뎅 먹어. 그러면 오뎅 먹고 뭐.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자,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를 했어요.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작년에. 자,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 수지가 100억이다.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별로 심각한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뉴스 하나 합니다.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은평의 2451채의 재개발이 오늘 전면 중단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급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451채의 규모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 1구역이 1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대폭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가? 오세훈 시장 때문이에요. 박원순 시장, 오세훈 시장 때문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많이 집을 져야 돼요. 높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재개발 용적률을 규제해서는 안 돼요. 그 지역 주민이 야, 우리는 용적률 2000% 쓰겠습니다. 오케이. 3000% 쓰겠습니다.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질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목동에도 매일 용적률 300% 가지고 서울시하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자, 용적률 300%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주 쾌적한 동네가 돼요. 정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살고 사는 데가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늘어나지 않아, 주택의 숫자는. 가격만 더 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목동에도 지금 막 시작인데 공사비 올라가면 10년 뒤에 입주할 때 공사비 올라가면 공사 못하고 중단돼요. 왜?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들은 집 짓지 마세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만 짓고 사세요. 그리고 가격 올려줄게요. 50억, 100억 올려줄게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아, 서울 시내 높게 줘요. 2000%, 3000% 줘. 원하는 대로 용적률 주서 높게 줘요.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열악해지잖아요. 예. 삶의 질이 열악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아,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좀 더 쾌적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산업이 도시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럼 살기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경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 야, 서울은 그림 같은 초원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살아.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지 마. 이게 박원순이하고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 용적률은 지역 주민의 권리이지 국가의 권한이 아닙니다. 왜 개입을 하느냐고요, 국가가. 쓸데없이. 그래서 개입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 곧 강남에는 100억짜리 생겨요. 목동에는 한 5, 60, 한 80억까지 갈 겁니다.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국가가 개입하느냐는 겁니다. 용적률 지역 주민의 권리예요, 그건. 답답합니다.